그다음에 공구 이제 커스텀 공구도 하나 꼭 해야 되니까. 자,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우선 진도를 필요한 주로 쓰는 것들 위주로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영역밀, 오늘 영역밀이나 다이나믹 체인 잡는 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다음 주에 인덱스하고 모델링으로 뭐 해보고 뭐가 좀 추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 그러면은 다음 주도 힘들어져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 포스트 내는 거 오늘 또 포스트 선택하는 거 따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제일 홀 생성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홀을 드릴 가공이나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서클밀이에요. 서클밀은 그나마 좀 쓰는 편이에요. 이게 지름이 좀 큰 애들은 포켓으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냥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윤곽이나 포켓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입점을 찍고 내가 진입할 위치를 잡지 않아도 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8 동그라미를 하나 고정을 하고 한 2개만 3개만 할게요. 가공 경로, 이것도 아까 환경 설정에서 저장을 해놓고요. 가공 경로 창에서 작은 화살표 서클밀 우선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찍으면 돼요. 원어 마스크를 해도 되고, 찍으면 이렇게 찍어도 되고, 원어 마스크를 하면 지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공구 관리자. 그래서 아까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폴더를 안 바꿔놔서 이거는 환경 설정에서 아까 TTT 맨 밑에 내리면 TTT라고 있죠? 하고 할 거니까 요거 더블 클릭 하고 들어가. 2번 공구. 아니면 그냥 18로 하나 만들어셔도 돼요. 일단 홀더 보내드려야 되는데, 홀더랑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우선 들어갑니다. 자, 내가 선택한 원의 지름이 틀리면, 여기를 내가 원을 지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쪽에서 클릭을 해서 지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방금 클릭한 거에.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클릭했을 때 지름이 들어갈 거면 빼주셔도 되고, 필요한 거에 따라 지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꿉니다. 회전의 시작 각도는 0도 90도 180도예요 0도 90도 180도 270도.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시작 각도, 자, 00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흔하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값대로 시작을 하면, 자, 황사기량을 켜고 보통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쓰거든요. 정상에 보면 세미 황상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미 정상만. 이게 뭐냐면, 이게 황삭 있고 중삭이, 얘가 중삭이고 여기 정상을 또 한 번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횟수를. 그래서 한 바퀴만 돌리거나 뭐 중삭으로 가공 간격을 2번 정도 늘린다거나 이런 건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고, 정삭으로 한 바퀴를 돌 때 활성화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 여기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공구 유지하고, 공구 유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최종기 해야 된다는 거하고, 뭐 정상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진입 형태에서 고속으로 진입을 하고, 이거는 뭐 고속으로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공구 부하율 때문에 그냥 좀 직선이 아니라 원의 형태로 그냥 진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얘 당연히 진입 복귀 호각도 시작할 때 돌아갈 때 90도의 원을 만들면서 90도의 원을 만들고, 나올 때도 90도의 원을 들겠다. 여기 옵션에 보면 당연히 원이니까 중복이 되는 구간의 원이니까 중복이 되는 구간에 오버랩이 들어가야겠죠. 닫혀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옵션의 특이사항은 시작과 종료 위치를 지금 제가 그냥 끝날 때도 중심에서, 시작할 때도 중심에서 끝내라고 옵션을 넣으면 굳이 내가 진입점을 찍지 않아도. 자, 우선 볼게요. 마이너스 한 20mm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로 진입을 하고 절삭을 하고 아이고 깊이 가공을 빼먹었네. 자, 깊이 가공 넣어볼게요. 자 깊이 가공에서 깊이 가공 어디 갔냐. 깊이 가공 활성화를 할게요. 내가 한 3mm, 5mm씩 할게요. 5mm씩 하겠다라고 하면 하게 되면 특이사항은 여기서도 당연히 공구 유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오너마스크 잡고 드릴 사이클로 뚫었다. 그럼 카운터 그죠? 베어링 자리도 카운터나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윤곽으로 돌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냥 홀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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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윤곽으로 하려면 점 체인을 찍고 체인을 잡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죠? 진입복귀에서 리딩 링크 값을 정확하게 접선이든 링크 값을 홀이 뚫어진 위치로 맞추려고 하는 걸 해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미 기본 홀이 있는 상태면 얘가 훨씬 수월하다 이거예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아까 90도로 맞췄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는 거고 0도로 맞추면 이쪽부터 스타트를 할 테고 이 원에 그리고 오버랩 당연히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횟수를 지름을 좀 바꾸고 측면을 좀 늘려볼까요? 박스를 도형 지름 덮어쓰기에서 40으로 바꾸고 오른쪽에서 시작하게끔 그냥 여기로 바꾸게 0도로 0도 황삭을 이제 세미 정삭에서 중삭을 키면 내가 키면 뭐 내가 2회 3회를 지나갈까요? 5mm 간격으로 당연히 공구 유지 넣을 거고요. 왜냐면 계속 뜨는 거는 별로 안 좋은 현상이니까 확인 한번 눌러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 지름을 키웠잖아요. 지름을 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황삭을 포함을 하고 싶으면 정삭에서 만약에 내가 좀 공차가 있다 조금 내가 한 바퀴 이렇게만 돌리면 밀리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드릴 뚫고 윤곽하고 윤곽 한번 카운터 같은 거 쓰면 윤곽 한번 하고 정삭 한번 들어가니까 보통은 깊이 가공으로만 깊이에서 를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빼고 제가 빼볼게요. 이거 빼고 그냥 30파이에 이거 황삭 한 번에 정삭을 따로 넣지는 않고 여기 최종 깊이에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죠. 드릴을 뚫고 나면 이게 아무리 쇠나 알루미늄도 드릴을 뚫었어요. 카운터를 쳐야 돼요. 근데 깊이 가공으로 5 하면 바닥에 0.1 제로에서 측면 가공으로 정상 넣어봤자 바닥에 휘어가지고 좀 먹어있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넣지 말고 그냥 만약에 카운터만 하고 빠져나온다 라고 하면 휜 것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내가 깊이 가공해서 5파이잖아요. 5mm씩 가다가 마지막에 0.1 남기고 바닥도 잡고 측면도 휜 걸 한번 잡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공차가 없다 쓰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공차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걸 활성화하고 한 바퀴 더 돌게 해준다든가 그럼 총 4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최종 깊이에서만 내려가게 잡아주면 이걸 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쓰는 게 구멍을 뚫렸다 내려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가 19.9잖아요. 그리고 바닥도 좀 날려놓고 여기서 제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정삭 잡아주고 예? 하면서 지금 여기 5mm씩 아무리 일반 카운터라도 좀 밀려 안 이쁘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늘어가다가 측벽도 한번 휜 것도 잡아주고 바닥 정삭도 좀 이쁘게 잡아주고 하려고 0.1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좀 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휘는 것 같다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럼 여기 최종 마지막 깊이에서 측벽으로 100분의 1 남기고 한 번 더 밀자 라고 넣으면 마지막에 두 번 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 모르겠어요. 여기서 황삭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게 포켓하고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굳이 아이고 진입을 막 왼 땅에 수직으로 하네. 잠깐만요. 황삭을 활성화하고 가공 간격이 나오나 보면 헬리컬 공간이 안 나오나 보네요. 황삭을 좀 키울게요.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포켓식으로 들어가니까 굳이 내가 사이즈가 크면 굳이 헬릭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헬릭스로 진입을 안 하고 구멍으로 진입을 할 거니까 뭐 가공 간격을 늘려 쓸 수는 있는데 굳이 그냥 포켓으로 해도 되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장점은 센터 쪽에서 헬리컬을 시작을 한다. 얘도 그거 장점이죠. 진짜 안 찍어도 된다. 필요에 따라서 원의 형태면 당연히 이쪽에서 쓰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 진입을 잡고 황삭을 잡으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카운터입니다. 카운터예요. 카운터나 일반 그냥 드릴 뚫은 홀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헬릭스 보링. 헬릭스 보링은 주물이나 뭐 커터로 황삭을 칠 때 사용들을 하세요. 커터 같은 걸로. 그래서 이게 뭔 또 차이가 또 따지면 윤곽의 램프와 별반 또 차이가 없다고 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이게 돌아가면 내려갈 수 있는 차이점은 아래에서 위로 긁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정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황삭을 하고 옆으로 더 바이트가 팁이 들어가고 위로 정삭을 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자 마찬가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가공 경로 작은 화살 헬릭스 보링 마찬가지 원을 하나 찍어볼게요. 엔터. 램프에서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죠. 측면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측면으로. 자 이걸로 해볼게요. 절삭 파라메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작각도 진입복귀 원호 180도로 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시면 90도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할게요. 중심에서 시작을 할 거고 보링이니까 가운데서 종료를 할 거고요. 오버랩 거리 겹침 구간이 생길 수 있게끔 잡아줄 거고요. 황정삭에서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황삭에 내려갈 때 측면 횟수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황삭 피치를 우선은 여기 보면 황삭 피치는 2mm씩 지나가게 하고 안 쓰니까 이 값도 여기 안 고쳐 100으로 놓을게. 그래서 이 정도부터 3mm씩 할까요? 이 피치 한 바퀴를 돌 때 Z가 2mm씩 내려갈 거고 측면 횟수는 내가 뭐 2번을 지나갈 거냐 뭐 3번을 지나갈 거냐 2번을 지나가면 내가 한 3mm씩 절삭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램프를 하는데 윤곽의 램프와 동일한데 측면을 횟수를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삭은 아래서 위로 긁어 올릴 수 있다. 나선으로 밀리는 것 때문에 아래서 위로 긁어 올 수도 있죠. 휘니까 아래서 위로. 왜냐면 아래서 나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 올릴 거냐 나선 아래로 올릴 거냐. 위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빼고요. 우선 빼고 한번 보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고 Z값을 안 넣네. 마이너스 20이라고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측면 가공이 되죠. 측면 가공이 커터 같은 걸로 주물에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홀을 키운다든가 보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황삭 보링바 뭐 이런 거 쓰기 전에 중정삭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좀 커터로 뺏길 수도 있고 여유를 주고 하고 만약에 정삭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정삭 횟수를 활용하고 나선을 위로 하고 제가 피치는 1피치씩 정삭 스택 간격은 0.01을 0.02 남겨놓을까? 0.02 100분의 2 남기고 정삭을 한번 하겠다. 이송 속도는 100%로 가고요. 회전수도 100%로 잡아놓을게요. 지금 이게 왜 막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네. 100% 100%. 반복 횟수는 알죠? 동일한 치수로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고 아래로 위로 올리죠.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보다 당연히 낫긴 한데 또 서클밀하고 이제 헬릭스 보링 그나마 좀 쓰시는 편이고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나사밀이에요. 스레드. 이제 외날 스레드나 날이 여러 개인 팁을 교환하는 타입의 스레드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T 탭이나 PT 탭 같은 경우에도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델링을 하나 띄워놓고 각도를 값을 넣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링 하나 다 사이즈별로 PT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등고선 한번 돌리고 나사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니까 이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모델링을 탭 내기 전 상태로 싹 집어넣고 끌어다가 야 그냥 돌리고 나사 내 피치별로 얼마 넣으라고 다 정해놓은 값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으시게 돼요. 그것도 다 한 번씩 돌려보고 체크를 해서 그래서 왜냐면 PT 같은 경우는 부하를 많이 받아서 탭으로 내기에는 그리고 이제 PT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55도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는 60도예요. 그죠? 선반 바이트는 60도인데 이제 유일하게 PT 같은 경우만 55도예요. 그래서 공구를 일반 스레드가 아니고 55도짜리 스레드를 사야 되는데 55도짜리 스레드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만드시는 게 나아요. 제작을 하나 해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외날 55도를 쓸 때는 뭐예요? 무조건 PT란 얘기죠. PT 탭이니까 어차피 외날이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스레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바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선반 바이트로 하셔도 되고요. 나사 바이트.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선반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탭 피치에 따라 날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뾰족하지가 않아. R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반 바이트를 살 때 1.5피치짜리, 2피치짜리 있으면 그냥 그 값을 떨어뜨리면 딱 떨어져요. 우리가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1.5피짜리, 2피짜리, 1피짜리마다 사이즈 R값이 코너 R값이 지름이 좀 R값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 그 하나 가지고 외날이니까 돌려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그 장진에 보면은 더블 앵글 커터라고 제일 저렴하니까 뾰족한 게 있어요. 뾰족한 게. 근데 그것도 피치별로 안 나오고 우선 한 개로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규격이 나도 이제 매번 공구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테스트를 해본 이 뾰족한 공구로 피치별로 다 사이즈를 넣어놨어요. 0.5피치일 땐 마이너스 0.1 얼마, 0.5피치일 때는 뭐 이렇게 사이즈가 마이너스 얼마를 넣어야 이게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테스트를 하고 딱 떨어지는 숫자는 없으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놓아야 나중에 쓰실 수. 그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캡처해 갖고 드릴게요. 앵글 뾰족한 걸로 했을 때 피치별로 얼마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근데 선반 바이트로 떨어지는 알로 하면은 정치수 딱 넣으면 돼요. 정치수 딱 넣으면 딱 들어가요. 근데 비싸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M30에 시뮬레이션을 좀 볼지 모르니까 하나 그리죠. 우선 잠깐 나갔다가 외경 나사로 와보게. 여기 30파이짜리 하나 딱 그려보자. 30파이하고 30에 1.5p 2p짜리로 하게 28로 할까요? 28. 잠깐만. 2p짜리면 28이 맞죠? 28.
내경 나사는 외경 나사나 내경 나사나 지름을 내가 나사를 내경 나사면 내가 30에 그러니까 외경 내경 나사면 30짜리를 찍어주는 게 맞고 30에 2피치면 그죠? 내경 나사면 30에 2피치면 30을 찍어주는 게 맞고요. 외경 나사면 그쵸? 외경의 나사를 낼 거면 그 피치만큼 줄인 사이즈를 찍어주셔야 돼요. 네, 외경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창에서 나사미 도형에서 요거를 찍을게요. 외경 먼저. 잘못 찍었네. 바깥쪽 찍어야 되는데. 자, 우선 공구 하나 만들고 이거 다시 찍을게요. 잠깐만요. 공구를 하나 하죠. 새 공구 생성. 스레드 밑에 내리면 나사밀이라고 있을 거예요. 나사밀. 도형의 정의. 미터. 피치. 2피치짜리니까 2라고 맞추겠습니다. 외경 지름이 한 10파이 정도로 8파이 할까요? 8파이에 생크 지름도 8로 할게요. 그 다음에 숄더는 6으로 하겠습니다. 5 해야겠다. 5로 할게요. 자, 초경으로 이렇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날이 여러 개인 애들. 그 다음에 팁을 교환하는 타입으로가 두 종류가 보통 있어요. 그리고 날이 하나인 애들이 있어요. 날이 하나인 애들. 그래서 보통 그 종류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세요. 그죠? 가격이 많이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공용으로 쓰려고 R이 없는 외날짜리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하시고 속성의 마무리. 자, 절삭 날수는 뭐 4개든 뭐 상관없고 우선 이건 뭐 원하는 대로 넣을게요. 그냥 1000만 넣을까요? 그냥 이것만 넣을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에 갑니다. 우선은 여기에 공구의 2의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구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툴패스를. 원래는 선반 바이트 낼 때 나사 낼 때 어떻게 해요? 쭉 타고 들어가고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이빨이 여러 개면 어떻게 돼요? 이 피치 중간만큼 건너뛰는 거죠. 여기 넣은 숫자만큼 피치를 건너뛰어서 스레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가 외날로 한번 하고 숫자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나사 피치 2피치 나사의 시작각도 0도 쪽부터 시작을 할래? 뭐 90도부터 시작할래? 뭐 이거죠? 할래? 자, 오버컷이라고 돼 있는 허용 오차.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윤곽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플러스를 쳐야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를 0.15. 그러니까 보통 선반에서도 바이트 아무리 잘 들어간다고 껄렁껄렁하게 해주려고 여기 0.1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치려면 여기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0.2가 더 들어가면 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경사각도 같은 경우에는 PT 몇 도였더라?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내경 나사, 외경 나사, 외경 나사, 외경 나사, 외경 먼저 할 거니까 내측 지름 덮어쓰기. 이 왜 나사의 지름이 28 아까 제대로 안 시켰나봐요. 28로 할게요. M30에 오른손 나사냐 왼손 나사냐. 오른손 나사겠죠. 오른손 나사냐 왼손 나사냐. 자,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하향으로 맞춰주셔야 돼. 얘가 내경은 안쪽 아래부터 위로 끌어올라와야 하향이 떨어져요. 예? 이거 공구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물이나 주강에서 스레드 팁 꽂는 걸로 할 때 이 위서부터 내리면 공구 수명이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경 나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향 절삭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보기 편하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봐야 스틸 같은 거 금방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진입복귀 같은 경우에는 우선 Z축 시장 Z축 높이는 이 거리 그냥 Z축 높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이 원에서부터 그냥 떨어지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Z축이 아니라 그냥 이쪽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반경을 그리는데 원호의 진입 각도는 90도의 원을 그리고 나가는데 길이가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이 90도로 놓고 피치보다 큰 값만 넣으면 피치랑 동일값만 들어가도 닿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깊이가 뭐 스레드가 3피치짜리다. 그럼 이보다만 큰 값만 들어가면 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 값만 하나만 유지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확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자, 하단에랑 시작할 때랑 끝날 때도 빠질 때도 이렇게 넘어갈 거고 시작할 때도 이렇게 넘어갈 거다. 측면 가공 한 번에 안 되죠. 1피치짜리 2피치짜리니까 어차피 1mm밖에 안 먹네요. 항상 한 번에 정삭 한 번 0.1만 하고 한번 밀어볼게요. 측면 가공을 연결할 때의 Z축 이동 속도인데 그냥 이동 속도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뭐 세팅을 안 해놨네. 자, 확인 한번 그 링크에서 마이너스 25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 뭐죠? 도형이 안 찍혔네. 요걸 찍어주세요. 도형이 저는 안 찍혔어요. 잠깐만, 요걸 찍어야 되나? 요걸 찍어야 되나? 요걸 찍어야지. 됐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안 찍혔나봐요. 아까 28이라고 넣었잖아요. 28이라고 넣었으니까. 지금 시뮬레이션 한번 볼 건데 한번 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공작물 설정 착용할게요. 자, 평면을 기준으로 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원을 선택을 하고 자, 요거를 재료로 잡을 거예요. 엔터. 그러면 Z0이고 반경은 15고 밑으로 위를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위가 원점을 기준으로 밑에 찌름이 한 40mm 내려보도록 할게요. 원통 1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나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부 시뮬레이션에 보면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해줍니다. 아까 여기서 거리 그죠? 3피 3mm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딴 거 없어요. 90도의 원을 그리는데 3mm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빨수가 여러 개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안 들어간다 한번 돌렸어. 나사를 넣어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계속 쳐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그럼 들어갈 때까지 오버컷을 숫자가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우리 애들은 나사바이트로 내라 그러면 안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그거 다 지름돼야 되잖아. 외날이라. 그러니까 그냥 스레드를 가 제일 편하긴 하죠. 스레드 사는 게 왜냐면 딱 떨어지는 지름이니까. 인디게이터로 또 여기다 날에다가 원점 잡고 갖다 놓고 대봐가지고 길이를 확인하고 지름값이 얼마 나온다 확인 안 해도 되니까. 하고 만약에 날의 수가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내 5개짜리가 TV 5개짜리야 라고 5를 넣게 되면 다섯 줄을 생략을 하시는 거예요. 4개만 할게요. 4개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하나 돌고 건너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비치가 좀 이상하네. 한번 볼까요?
칸 띄고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를 좀 첫 번째 때 좀 내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빨에 날의 수를 사면 날의 수만큼을 생략을 하고 건너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죠. 내경나사는 이제 모델링을 고쳐야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내경나사는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가공경로, 작은 화살표. 여기서 어디 갔냐? 나사미야. 이번 내경 나사는 28을 잠깐만, 내경 M30이니까 이제 30을 찍어야죠. 30을 잠깐만, 내경 나사 30쪽을 찍어야죠. 30을 찍고 스레드 선택하고 공장 절삭 파라메타에서 하고 28이 아니라 30이, 이거 아마 이게 3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안 찍힌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만, 찍혔는데 여기다 30이라고, 혹시 이게 내측 지름 내경나사라고 바꿔주시고요. 30이라고 넣어볼게요. 맞지? 맞죠? 외경 30을 찍어야죠. 외경 30이니까, 내경이니까. 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하향이 나오게끔, 아래에서 위로 하향 절삭이 나오게끔. 그래도 이게 딱 어느 순간부터 생겨가지고 방향을 오른손 나사냐 왼손 나사냐, 오른손 나사다. 피치는 그냥 일로 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마이너스 25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어차피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내경나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여기서 가운데서 시작이라는 옵션을 적어주면 돼요. 원호 중심, 원호 중심의 종료 하면 끝나고 가운데로 시작해서 가운데로, 그러니까 바깥쪽이야 뭐 그냥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경을 좀 불안해 보인다, 나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가운데로 와서 끝나게 됩니다. 재료 상단으로 만약에 이게 스타트점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점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링크에서 재료 상단을 조금 올려서 시작 높이를, 시작과 종료 높이를 조금 바꿔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위로 조금 피치만큼 올라가긴 합니다. 벤치가 있을 거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나사들이 이렇게 해서 나사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드릴을 한번 해볼까요? 어드밴스 드릴은 깊은 홀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드릴이에요. 드릴 사이클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드릴이나 우리가 이제
팩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우리가 Q값이 아니라 관통돼 있는, 그러니까 두 개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사이클에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요 우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딱 있는데 관통이 따다닥 있어. 예를 들어 보면은 깊은 홀일 땐 당연히 팩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사이클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 여기까지 뻥 뚫고 여기 좀 빨리 갔다가 여기 다시 뻥 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간 중간에 드릴 사이클에 대해서 변화량을 주는 거야. 그냥 지공일로 출력이 나가요. 지공일로 건드릴, 깊은 드릴이라고 하죠. 예, 깊은 드릴 사이클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슬로밀도 여기 안 한 게 많이 있네요. 슬로밀도 안 했고, 못따기도 이건 당연히 다음 주에 모델링 갔다 할 때 할 거고. 자, 우선은 여기에서 트림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트림까지 하고 여행미를 나가야죠. 자, 여기서 어드밴스 드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찍고요. 아무거나 하나 찍을게요. 아이고, 근데 뭐 잘못 넣기 다시 찍을게요. 도형이 안 찍혔나봐요. 어드밴스 드릴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될게요.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 30파인데 새 공구를 하나 만들게요. 아무거나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컴퓨터가 이상해. 지금 화면도 봐봐. 그죠? 한번 껐다 킬 때가 됐어요. 이거 껐다 키고 시작하죠.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쉬었다 하시